안녕하세요. 오늘은 진경을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경이라면 진경산수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17세기, 18세기 동안에 그려진 실경산수를 우리가 진경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오랫동안 진경산수화는 이렇다라고 정의되어진 것에서 한 7, 8년 전부터 진경산수라는 게 있다 없다, 이 정의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라고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런저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에 진경산수라는 게 따로 존재했던 건지, 실제로 존재했었다면은 어떤 연유로 그게 발생되어졌는 건지,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진경산수란 무엇인가? 옛 기록에 보면은 진경이라고 이제 두 글자로 경치, 실제 경치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진경은 그 경계를 나타내는 경자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글자를 써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있는 진경이라면 번역서화징이라는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만든 예술백과사전 책인데요. 그 책의 겸재정선 편에 표암강세황이 겸재정선의 그림을 보고 표현했는 글로서 겸재가 진경을 잘 그렸다라고 했는데, 그 진경은 위에 있는 진경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또 아래에 있는 진경은 표암강세왕이 본인이 금강산 여행을 하면서 내가 오늘 낮에 여행 중에 몇 가지 진경을 그려왔다라는 표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경계라는 의미의 조진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어느 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아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고 합니다. 진경산수의 기존의 정의는 쓰여진 대로 이렇습니다. 진경산수는 조선시대 후기 화원사회에서 일어난 새로운 화풍, 남정화 기법의 외래적 영향에서 이탈하여 한국의 회화를 지향한 첫 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가들이 화첩에 의한 상상적인 산수도를 벗어나 한국 땅의 풍치를 사생에서 나온 산수화풍,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금의 진경산수가 학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가 요런 방식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따져보면은 진경산수 이외의 산수들은 그러면은 대부분 중국의 산천을 그린 그림을 본으로 해서 그렸거나, 아니면은 상상해서 머릿속에 있는 미지의 세상을 그림으로 그렸거나 한 게 주로 통용되는 거였었는데, 이 시대가 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 한국 땅의 한국 경치를 직접 보고 그림으로 옮겼다라는 게 달라졌다. 요거는 실제로 있는 사실인 거죠. 17세기, 18세기가 되면은 많은 화가들이 여기저기 명성지를 다니면서 사생을 하고 명성지의 풍경을 실제 그림으로 그려서 책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림으로 남겨놓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는 진경산수인가, 아니면 진경산수라고 부르면 안 되는가 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이제 여기 이제 그 1917년쯤에 진경산수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역사학자입니다.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에 계시는 김병헌이라는 분이 경제시대의 진경산수라는 것들을 온갖 자료를 다 점검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진경산수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게 학술적인 용어는 못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관념산수,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그림 이런 거죠. 선비가 깊은 계곡에 폭포를 구경하고 있는 거, 근데 관폭도라고 하죠. 이런 거는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려진 그림이지만은 어디 가서 찾아보면은 그런 풍경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념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느 날 금강산 구룡폭포 이걸 그린 그림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오늘 뒤에 볼 그림이겠습니다만은 울진 성류굴 그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봤을 때, 앞서 표기됐던 진경이라는 거는 조선의 경치 중에 발작 내지는 뭐 참 멋진 경치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린 그림에 대해서 그림의 형식을 진경 내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렇다면은 실제 그렇게 그려진 그림 이외에 나머지는 가경인가? 그러니까 진경이 있다면은 반대되는 개념의 가차경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학술 용어로 쓰이려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입장의 연구자예요. 그래서 실제 오늘은 이분의 주장과 기존에 이야기하는 주장을 조금 다르게 살펴볼 겁니다. 여기 이제 있죠. 정겸제가 우리나라의 진경을 가장 잘 그렸다. 이 문구를 가지고 사실은 간송미술관의 최완수라는 분이 진경산수화라고 이름을 붙였고, 진경산수론을 정립을 한 거죠. 그래서 통상 이제 그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17, 8세기에 유행했었던 사경, 실경산수는 대부분 진경산수다라고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지내왔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 진경이 다르죠. 이 글자가 유람하는 중에 몇 폭의 진경을 그려서 들었는데, 이제 요건 이제 가서 스케치를 한 거겠죠. 현장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진경을 그려왔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마찬가지 그리는 형식에 진경산수다 뭐 사경산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그 좋은 경치, 멋진 경치를 그려왔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강세황의 표암 6호의 금강산 유람기, 표암 강세황의 아들이 그쪽에 이제 그 현령을 하고 있을 때 금강산 쪽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거기가 있는 참에 금강산 유람을 간 거죠. 71세 하여튼 늦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몇 군데 못 다니고 그냥 절에서 계속 쉬다가 돌아왔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강세향의 제자인 김홍도와 도화소 화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김응안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라의 명을 받고 관동 지역 명성을 그림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하러 떠나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금강산에서 둘이 만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그림을 이제 그렸고, 그 그림을 그린 대상을 이 표암 강세항은 진경이라고 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진경산수라는 게 딱히 그 시대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진경이라는 표현은 서본에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진경산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양식화된 그런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1세기, 20세기에 17, 8세기의 진경산수는 겸재 정선으로 대변되는데, 표암 6호에 강세왕이 평해놨는 것으로 보면은 진경을 묘사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겸재가 표현하는 방법들이 약간의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금강산이 가지는 온갖 변화무성한 그 바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겸재의 그림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수직의 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강세황은 열마준법이라고 했고, 열마준이라는 거는 마 껍질을 이렇게 우리 대마 삼배오듯하는 대마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은 이제 실짝 위에서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래서 긴 선으로 표현되는 이제 그런 걸 삼껍질 벗기듯 한 필획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열마준 요걸 나란히 세워 놓은 것 같은 준법이라고 해서 열마준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열마준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산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산이 금강산처럼 생긴 산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연의 모양을 그림으로 옮기면서 나타나는 게 준법인데, 어떤 물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 뭐, 돌은 바위, 둥실둥실한 바위는 구름처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크게 절벽처럼 돼 있는 쪼개진 바위면은,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가 갈라지면서 도끼의 흔적이 수직으로 평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부벽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벽준을 쓰면은 갈라지거나 깨진 절벽 같은 바위를 표현하는 데는 아주 용이하겠죠. 둥글둥글한 거에는 그렇게 하면은 둥글둥글한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체마다 가지는 특성을 모필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요즘 말로 터치죠. 근데 이게 이제 준이라는 건데, 조선의 풍경을 그리고자 노력을 했으니 당연히 조선의 산천에 있는 사물들은 이전에 책에서 배웠던 것과는 참 좀 다른 게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고민을 한 결과 겸재는 수직으로 내려끊는 아주 고든 수직준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까 여기처럼 강세왕의 표현처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표현 방식이긴 한데, 평론가의 입장에서 강세왕이 봤을 때는 견제의 표현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긴 한데 부족하다. 이런 거였고, 반면 심사정은 정선보다 약간 뛰어나지만 역시 고아하고 넓은 식견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정이라는 사람 동시대의 사람이 겸제의 제자이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능수능란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뛰어났지만은 또한 그림 재주만 뛰어났지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넓지 못해서 이 표현 뒤에 이제 우리가 강세왕의 그림을 보면서 이제 왜 이런 표현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풀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미술계에서 미술평단, 미술사학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재정서는 진경산수의 창시자다. 관념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산수하다. 이렇게 이제 유홍준이라는 미술평론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둘째 단락, 셋째 단락은 최완수 간송미술관 실장은 고유화법을 창안해내요. 그러니까 고유화법이라는 것은 겸재만의 아주 특별한 화법이 준법입니다. 동양회화를 이야기할 때는 붓을 쓰는 방법, 채색을 하는 방법, 요것의 차이를 화법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진경산수에 적합한 고유한 화법을 뭐 만들어냈다, 기법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선의 고유 사상인 조선 성리학을 전공해서 그걸 바탕으로 고유색을 편향하는 진경 문화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진경 산수 화풍의 창시자이자 대성자다. 그 아래 더 내려가서 현재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 탁현규라는 분은 진경은 실경과는 비슷하지만 산수화를 이야기할 때 실경산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경산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정의 자체가 똑 떨어지지 않고 사실은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고 애매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미술사에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애매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표현들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고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요. 역사나 예술은 주장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폭이 넓어지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런 애매한 상태를 정설로 해서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의미, 다른 주장 이것을 어, 좀 이렇게 논쟁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요 지금 생각하는 게 교과서에 서여진 진경산수에 관한 정의입니다. 8종 교과서에 다 진경산수를 이렇게 해놨는데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조금씩 다 다르죠. 사실적인 그림, 어, 화법을 창한, 사실적으로 그린 진경산수와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정선, 사실적으로 표현한 뭐 대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 이게 이제 주된 어, 이제 논거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적이라는 것을 어느 만큼을 사실적이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어, 논란거리를 오늘 보는 그림 속에서 한번 찾아 사실적인가. 자, 이게 이제 정선의 단발령망 금강산. 그러니까 단발령에서 본 금강산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지난 첫 시간 금강산을 그리다에서 강의를 할 때 같이 봤던 그림이긴 한데요. 오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과연 이게 사실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밑점준은 작은 붓으로 점을 이렇게 많이 찍어서 표현하는 준을 밑점준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주로 흙으로 된 산에 나무나 풀이 자라는 모양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한 그루를 따로따로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전체를 숲처럼 그릴 때에 저런 표현을 주로 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점 하나하나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큰 나무나 큰 돌이 있으면은 그건 따로 그리겠죠.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전나무처럼 생긴 나무는 따로 나무 형태를 하나를 식을 그려 놓았죠. 숲으로 안 그려지고. 그래서 오른쪽 저 위쪽에 보면은 그 단발령이 있는 그 뒤에 작은 두 산은 저기 아마도 왼쪽에 있는 산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바위처럼 되어 있는 산. 그래서 단발령에서 본 금강산인데 단발령은 대체적으로 숲이 우거진 산이었고 멀리 있는 금강산은 저렇게 숲은 별로 없고 하얗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게 초기 작품이어서 아마 저거는 바위 또 멀리 있는 바위는 하나하나씩 쪼개져서 안 보여지니까 저렇게 뭐큰 대충 이렇게 산 모양 여러 개 뭉쳐서 하나 이런 모양으로 아마 그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산을 지금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단발령이 딱 가보면은 이게 딱 나올 텐데 단발령에는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어서 구글의 힘을 빌려서 제가 단발령을 가봤습니다. 여기 지금 표현 가운데가 이제 단발령이에요. 저쯤에 서서 저기 멀리 있는 금강산을 그 겸제도 구경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모양을 앞쪽 하단에다 그렸고 우측 하단 이제 멀리 있는 금강산을 좌측 상단에다 그렸는데 지금 산세를 보면은 바위가 별로 없죠. 그냥 이게 두루뭉술한 그냥 여기 겨울이어서 설산이어서 그렇지 뾰족뾰족한 바위나 뭐 이런 게 있어 보이진 않고 그냥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 토산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봤어. 저기까지를
지도에 그 거리를 재보니까 단발령에서 금강산까지가 17km가 나오더라고요. 17km면은 되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죠?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니까 잘 보이겠죠. 근데 이제 앞에 그림을 보면은 앞에도 크게 그렸고 뒤에 작게 그렸는 게 아마 요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일 테고 여기서는 여기서 보면은 이 전체가 다 보이겠죠. 만큼 넓게 보이는 것 중에 대체적으로 요 희끗희끗하게 나 있는 이런 데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초록으로 되어 있는 데는 토산이에요. 그래서 금강전도에 보면은 오른쪽이 장안사가 있는 이 오른쪽 바위산들은 전부 바위로만 그려져 있고 장안사 왼쪽에 있는 이 산은 앞에 봤던 망금강산 단발령처럼 밑점으로 토산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풍경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건 주역에 의해서 뭐 음과 양이 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그렸다. 구조는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것 같고요. 아주 멀리 있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우리 동네 풍경으로 거리를 맞춰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대구 시청이에요. 시청. 시청 옥상에서 어, 팔공산 정상 쪽을 바라본 거리가 딱 17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대구 시청에서 시내에서 팔공산을 보면은 사실 어렴풋하잖아요. 뭐 깨끗하게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테고 그냥 금강산은 멀리서 봐도 멋있다 이 정도의 느낌일 테고 아마 그래서 정선이 여기는 훨씬 더 상세하게 멀리는 그냥 풋하게 그렸지 않을까. 어차피 이게 화첩 안에 들어가는 거여서 세세한 군데군데 풍경은 다 따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한 권 책 안에 들어가는 풍경의 어, 과정으로서 그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거 딱 떼놓고 보면은 좀 그렇지만은 책 전체를 연결해서 보면은 초입의 느낌으로서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정선의 금강산 그림 중에 일부분만 그린 것들을 제가 따로 다 모아봤습니다. 비로봉을 표현한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에 약간 비교 근거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해놨는데 실제로 이 비로봉은 처음 가서는 사실을 그렸겠죠. 당연히. 그 옛날에도 스케치를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정선이 살았던 것보다 실제로 한 4, 50년 뒤에 활동했던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는 스케치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본이 있는 걸로 봐서 실경 사생을 할 때는 모두가 스케치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같은 세대에 살았던 화가들이니까 비슷한 방식의 작업을 했다라고 보면은 경제도 가서 현장에서 그림을 완료하지는 않았을 테고 스케치를 해가 왔다. 이렇게 보면은 다 타당할 텐데요. 요 중에서 요 그림이 스케치본에 가까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초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본은 초벌 스케치를 다시 옮겨 놓은 것도 초본이라 하고 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도 초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전통 하는 방법, 그림 그리는 방법은 화선지나 한지에 대고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 위에 놓으면은 보이잖아요. 비춰지는 걸 보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유사한 그림이
수십 장이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얼마 전에 발견된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의 초본인데 이 초본이 바탕으로 여러 그림이 그려졌겠고요. 저게 평생을 뭐 40대에 금강산을 갔다가 양반 80 넘어까지 사셨는데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테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초본은 없어졌을 테고 자기한테 없거나 어디 그러면은 상상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그림을 그릴 텐데 기억에 의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는 있겠죠. 전체 윤곽은 비슷하지만은 다 다르죠. 하나하나 모양은 다 다르게 표현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현대에 이야기하는 사실성을 어디까지로 둬야 되는가. 비로봉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을 사실성으로 둬야 되는지, 비로봉의 모양 중에 구체적으로 옆에 거와 어떤 크기의 관계라든가 돌의 산의 모양이라든가 돌의 모양 어떻다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까지를 해야 사실적인지 그거는 뭐 이제 보는 사람의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온전히 그렇진 않았다. 똑같진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그림도 언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계속 대상이 약간씩은 바뀌어 왔다.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